자, 1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y는 4의 x제곱하고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고, x는 k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가지고 a랑 b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x는 k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요 지점에 뭐 어딘가에 a가 있고 어딘가에 b가 있다라는 거니까 a의 x좌표랑 b의 x좌표는 둘 다 k로 고정이 될 것이고, 그놈의 y좌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y좌표 길이를 빼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그 y좌표를 구하는 과정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게 k라는 a를 함수에다 집어넣어 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쵸? 따라서 점 A의 y좌표라는 것은 4의 k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점 B의 y좌표라는 a도 k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2의 k 플러스 2제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인 AB를 구하고 싶어. 자, 내가 아까 어떻게 했지? 그냥 단순하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냥 위에 거를 A, 밑에 거를 B라고 쓴 것 뿐이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면 안 된다라는 거야. 현재 내가 그림을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찍어놔서 그렇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B가 위에 있고 A가 밑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렇다라는 것은 A에서 B를 구할 때에는 Y 좌표의 차야. 차라는 거는 큰 것 빼기 작은 거야. 근데 누가 큰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절대값을 해. 절대값을 해놓고 Y 좌표끼리 빼기를 하는 거지. 차라는 거랑 빼기라는 거는 좀 다르죠. 차는 큰 것 빼기 작은 거고, 빼기는 뭐 그냥 빼는 거야.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y좌표를 그냥 뺄 거야. 어떻게? 얘네들을 뺄 거야. 이렇게 4의 k제곱에서 2의 k 플러스 2제곱 뺄 거야. 그 다음 그거의 길이가 몇이 되도록? 3이 되도록 만들어 주래.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4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제곱이 3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면 4의 k제곱 마이너스, 우리가 보통 k 플러스 2제곱 하면 뒤에 있는 플러스 2라는 거를 분리를 시켜주죠. 2의 제곱, 요렇게 3이라는 걸 넘겨주고, 2의 k제곱이라는 i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돼. 자, 그렇다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네? 두 개 있네? 그럼 k도 두 개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2의 k제곱이라는 t의 값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양수다, 양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t는 0이 될 수도 음수가 될 수도 없어.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t라는 놈을 구했을 때 실제로 계산을 우리가 해보지 않아도 양수 하나랑 음수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는 확인이 가능해. 왜냐? 두근의 곱이 음수잖아. 그치?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거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t의 값, 양수인 놈은 마이너스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4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제곱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 될 때를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절대값을 씌운 게 3이니까 씌우기 전에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 똑같이 정리를 해줄 거야. 4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k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번엔 플러스 3이겠지. 마찬가지 2의 k제곱이라는 놈을 t로 치환을 해주고 똑같이 t가 양수라는 것을 꼭 까먹지 말도록 합시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얘는 1이랑 3이라는 놈이 나오게 된다. 1이랑 3이라는 거는 둘 다 양수인 t를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이렇게 t가 또 3개다. 양수 t가 총 3개라는 거는 그거에 맞는 k도 마찬가지 몇 개가 존재한다? 총 3개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상황고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현재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은 세타의 값이 2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를 외워놓는 게 좋아.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세타가 2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 과정 또한 이렇게 막 쉽지는 않아. 좀 귀찮기는 해.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딱 이렇게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도 사실 애들이 이 세타가 2라는 거를 외우고 있다라는 걸 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타가 2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뭐 대소관계죠. 현재 같은 경우는 다른 거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은 세타가 왜 2가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부채꼴 하나가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둘레의 길이를 K라는 하나의 상수로 둘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반지름을 보통 R이라고 두죠. 그럼 얘도 R이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 호의 길이가 K-2R이 되게 될 거야. 자, 넓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R이라는 게 뭐가 될 것이고 변수가 될 것이고 K라는 게 상수일 거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저 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지금 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조사를 하라는 것은 요 2차 함수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즉 최대값을 가질 때를 조사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 현재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x절편 두 개를 찾아보게 되면 인수 하나를 0으로 만드는 0과 나머지 인수를 0으로 만드는 2분의 k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추계방정식이 현재 0과 2분의 k의 정확하게 정중앙이 4분의 k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즉 x에다가 4분의 k를 집어넣으면 해당하는 함수는 최대값을 가지게 돼. 나는 지금 현재 최대값이 궁금한 게 아니고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로 옮겨주게 되면 바로 R이라는 거를 내가 X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R이 얼마일 때? 4분의 K일 때. 요때죠. 요때가 바로 무엇이 되는 것이다?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 부채꼴에다가 이제 R이 4분의 K니까 K에다가 4R이라는 거를 갖다 집어넣어 보자. 그럼 반지름 R 나와 있고 반지름 R 나와 있고 K에다가 4R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 2R이 되는 거지. 자, 이때 중심각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대? 세타라고 부른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2라는 거야.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세타랑 R을 곱하면 되잖아. 둘을 곱한 게 2R이래. 그러니까 세타가 2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그런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2라는 거는 알았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2라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랑은 뭐 조금 다르지. 우리가 쓰는 각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니? 뭐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뭐 6분의 파이 막 이런 식으로 파이들이 붙어 있잖아. 자, 그 파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약 3.14 정도 되는 친구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6분의 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약 6분의 3.14 정도 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가다가 보면은 또 누가 있을 거냐? 2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이가 있을 거야. 자, 2분의 파이라는 거는 약 어느 정도? 2분의 3.14 정도니까 뭐 대충 1. 얼마 정도 되지? 57 정도 되지? 자, 1.57 정도 되는 값이야. 2분의 파이는. 자, 파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니? 그냥 그대로 3.14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즉, 요 2라는 값은 요 1.57 정도 되는 값하고 3.14 정도 되는 값에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야. 맞죠? 2라는 값이. 내가 2분의 파이랑 파이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를 우리는 제 몇 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2사분면의 각에서 사인이라는 것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되죠. 얼싸탄고 맞지? 여기에서 2라는 각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인이 양수라는 거는 당연히 확인이 되니까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합이 양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이 양수다, 뭐 합이 음수다 이런 거는 1차적으로는 각각의 부호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항이라고 따질 수 있는 게 두 개거든. 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거, 그리고 탄젠트라는 거. 자, 이 두 개를 더해줬는데 이 두 개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라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지. 맞는지 틀린지.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면 얘는 고백꼴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누구 곱하기 누구 이렇게 해서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 양수, 음수 곱했으면 음수. 양수, 양수 곱하면 양수.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그 전에 각각의 부호를 먼저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세타는 현재 2사분면의 각이야. 그렇다라는 거는 사인은 양의 값, 코사인은 음의 값을 가진다라는 게 확실하고,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거야. 자, 마찬가지로 탄젠트 또한 2사분면의 각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계산 없이 음수와 음수를 더했으니까 그 값은 음의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틀림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디귿을 본다라는 거는 이제 탄젠트랑 코사인을 비교를 하는 건데 요거는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랑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교를 할 때 뭘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좋냐?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이런 수들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주는 게 좋거든? 내가 지금 부른 게 바로 뭐냐? 45도, 135도 이런 애들이야. 즉 탄젠트가 1이라는 값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때를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코사인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 값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도 코사인의 그래프를 잘 알겠지만 코사인은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야.
탄젠트가 그 범주를 벗어나면 무조건 탄젠트가 크거나 무조건 탄젠트가 작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디귿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2와 4분의 3파이의 비교라는 거를 해볼 거야. 2와 4분의 3파이의 비교. 4분의 3파이라는 거는 누가 기준이 된다?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그 탄젠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4분의 3파이라는 친구는 약 4분의 3 곱하기 3.14니까 뭐 4분의 9점 어쩌고 정도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보이죠? 2점 어쩌고야, 2점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누가 크다 작다만 필요한 거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뭐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필요한 거는 아니야. 즉 4분의 3파이와 2를 비교하면 4분의 3파이가 더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 자, 탄젠트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자. 자,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점근선이 하나가 더 있어. 그 다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겠지. 현재 내가 필요한 그래프는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래프만 필요하고 사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게 아니지. 그치?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가 되는 지점?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지점이 바로 뭐다? 4분의 3파이다라는 거야. 근데 4분의 3파이보다는 누가 크다라고 했지? 4분의 3파이보다는 2가 더 작다라 그랬지? 그러면 2는 4분의 3파이보다 왼쪽에,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이 났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뭐냐? 탄젠트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작다라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이 초록색 라인이 마이너스 1이잖아. 2를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1보다 작기는 한데 뭐 어떤 값일지 모르지. 확실한 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가 코사인보다 커질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코사인이 가지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근데 현재 탄젠트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상황이다? 작은 상황이다.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와 코사인을 비교하면은 코사인이 더 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고 18번에서 현재 fx는 가우스 로그 x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정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2의 fn이라는 놈을 좀 치환을 해서 진행을 하는 편이 좋은데, t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듭 제곱을 치환한 거기 때문에 양수일 것이고, fn 자체도 정수가 되겠죠. fx 자체가 정수니까. 그럼 2의 정수 제곱은 당연히 정수가 될 거야. 양수이면서 t는 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t는 이제 자연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요식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할 거야.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의 fn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플러스 3이라는 거를 좀 분리를 해낼 거야. 분리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2의 세제곱을 곱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2의 마이너스 fn 곱하기 2의 세제곱 요런 식으로. 자, 2의 fn을 내가 t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fn은 그거의 역수인 t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t는 양수기 때문에 각자 t를 곱해가지고 부등식을 정리를 해줘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연립부등식의 형태가 될 거야. 마이너스 2t를 넘겨가지고 여기 하나를 보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 나오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는 이쪽 부등식이겠지. 2t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풀어내게 되면 돼. 자, 연립부등식을 뭐 그냥 간단하게 풀어놓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2보다 크거나 같고 t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t는 현재 양수인 정수라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t의 값이 바로 뭐가 되느냐? 2와 3과 그리고 4가 될 것이다. 즉 2의 fn제곱이 될 수 있는 게 2와 3과 4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fn이라는 것 자체도 현재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이라는 거는 될 수가 없고 2랑 4밖에 안 되겠죠. 2의 1제곱과 2의 2제곱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걸 해가지고 fn이 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다? 1이다. 또는 fn이 될 수 있는 것은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즉 가우스 로그 n이 될 수 있는 것이 1 또는 2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로그 n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가우스 로그 n이 1이려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고 2가 되려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그 범위를 합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우스 값은 모두 다 1 아니면 2가 될 거야. 여기 밑에 10이라는 게 숨어져 있다는 걸 이용을 해서 n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게 되면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세제곱인 1000보다 작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조건에서 로그 2의 n분의 3이라는 게 이제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n분의 3 자체가 바로 뭐가 돼야 되냐? 2의 정수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n이라는 게 그냥 3 곱하기 2의 정수제곱이면 되는 거야. 맞죠? n이라는 게 3 곱하기 2의 정수제곱이 돼버리면 충분히 우리가 n이라는 놈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n이 될 수 있는 게 3 곱하기 2의 정수제곱이다.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 정수가 될 수 있는 건 10보다 큰 거니까 일단 2부터 되죠. 그 다음에 3 되고 4 되고 하다가 보면은 2의 8제곱이라는 게 이제 256이고 거기에다 3을 곱한 거는 1000보다 작기는 해. 근데 2의 9제곱이 512잖아. 거기에다 3을 곱하면 1000을 넘어가겠죠. 그럼 될 수 있는 정수는 2부터 8까지 해서 총 7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